한국 전쟁 당시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중국이 총 3가지 문제 때문에 한국 전쟁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을 몰아낸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국내 문제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투에 능한 중공군이 전면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비록 동맹관계이긴 하지만 소련이 호시탐탐 만주를 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병력을 한반도에 투입하는 것은 만주를 소련에 그냥 바치는 행위랑 같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미국의 분석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북한군이 38선 위로 퇴각한 9월, 미국은 38선을 넘느냐 마느냐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워싱턴 내부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과 전세 역전에 한번 해볼만하다는 생각이 든 트루먼 대통령은 1950년 9월 27일 합참을 통해 메가더 장군에게 소련과 중공군의 위협이 없는 조건하에 38선을 넘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950년 10월 1일 한국군 제3사단이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한을 공격했고, 한국군이 국경을 넘은 지 일주일 후 북진 승인에 대한 내용이 담긴 유엔 결의안이 채택되자 미군 역시 38선을 넘어 진격해 10월에만 원산, 평양, 초산을 차례로 점령하며 파죽지세로 진격했습니다. 한편 인천 상륙작전을 기점으로 북한군이 탈탈 털리기 시작하자 공산권 국가들은 분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중국은 9월 말부터 미군의 침략에 반대한다고 경고하며 연합군이 38선을 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이 같은 신호를 무시했죠. 그러자 마오쩌둥과 지도부는 진짜로 전쟁에 참여하는가 마는가를 두고 회의론자와 참전론자로 나뉘어 논쟁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전쟁 회의론자들은 조원라이, 럼비스, 천윈, 린바오 등이었는데, 이들은 치안 문제, 실업 문제, 재정 적자, 토지 개혁 등 국내 정치적 문제가 넘쳐나고 있고, 미군의 무기에 비해 중공군의 무기가 현저하게 뒤처져 있음을 이유로 들어 전쟁에 반대했습니다. 반면 마오와 내륙전을 대표로 한 참전론자들은 미국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나면 이후에는 타이완과 베트남을 통해 중국을 공략하려 든다는 점과, 만약 중국이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중국 내부에 있는 반동 분자들이 들고 일어설 것이라며 행동하지 않는 것이 결국 중국에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미군을 많이 죽여 미군의 피해가 누적되면 미군은 결국 전쟁을 중단하려 들 것이라고 했죠. 이 얘기를 들은 회의론자들은 중미 전쟁은 너무 이르며 진짜로 전쟁에 나가야 한다면 3년에서 5년 뒤가 적당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마오쩌둥은 3년에서 5년이란 시간은 현대 무기를 만들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며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설령 가능할지라도 결국 전쟁에 의해 파괴될 것인데 무엇을 위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냐고 하며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미군이 38선을 넘은 하루 뒤인 1950년 10월 8일 김일성에게 참전 결정 전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우원라이를 소련에 보내 스탈린에게 공군 지원을 받아오라고 했죠. 그러나 저우원라이를 만난 스탈린은 소련이 참전하게 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며 공군 제공 대신 장비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소련으로부터 장비 지원 약속을 받은 중공군은 10월 중순부터 하나 둘씩 북한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10월 말쯤이 되자 총 26만여 명의 중공군이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한반도에 슬금슬금 기어들어오던 이 시기, 웨이크 섬에서 트루먼을 만난 메가더 장군은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미군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고향에 돌아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